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재보궐 이후에 각 당의 정비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가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사실 갈 길이 바쁩니다. 쇄신을 향해서 갈 길이 바쁜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 또 터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현 충원은 좀 적당한 곳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뭐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각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렇게 막 남발할 건 또 아닐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부산의 피해자께서 그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충정은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판단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쇼를 하더라도 방향을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국 선현들에게 성범죄 사죄를 왜 해야 합니까? 진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쇼로서 신용만 하는 것은 선현들의 재단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우리가 함께 본 모습이 그제 있었던 윤호중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이면서 지금은 전당대회가 있기 전까지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재보궐 선거의 원인이 됐던 그 관련한 피해자 분들의 이름을 방명록에 쓰기도 했고 그분들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사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빌리 브란트 기억하시죠? 독일의 대통령 1970년에 폴란드의 유대인 위령 탑에 가서 흰 카네이션을 두고 두 걸음 딱 물러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전부 놀랐거든요. 무릎을 꿇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무릎 꿇고 묵념을 한 다음에 일어섰습니다. 그때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 무릎을 꿇은 건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건 독일 전체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가 독일의 그런 사죄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런 논란이 어쨌든 그 시점부터 사실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진정성이 받아들여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윤호중 비대위원장 무릎을 꿇었으면 사실 무릎을 꿇은 행위가 그만큼 무게 있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왜 차이가 날까요? 독일 전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죄는 행동으로 하라. 그러니까 말이나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독일은 그 이후에 행동을 했어요. 교육을 가르치는데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행동으로 한 것이거든요. 행동을 뭘 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며요. 방명록에. 그러면 국민들한테 죄송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약속을 어겼다.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 그걸 개정한 약속을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진짜 이걸 지키겠다. 다시 당원을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면. 또 피해자 분한테 사과를 하려고 했다면 2차 가해, 3차 가해를 했던 당의 의원들을 징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야만 이것이 뭐 무릎을 꿇었던 방명록에 어떻게 썼건 연결이 되는데 그냥 저렇게 사실 걸맞지 않은 곳에서 걸맞지 않은 사죄를 하고서는 내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라고 하니까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피해자도 지금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심지어 당내 중진 의원이 이제 서른 민주당 의원도 공개적인 라디오 인터뷰에서 잘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뭐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의 말씀에 저도 뭐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제대로 사과가 되려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 절차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다만 이 모습이 쇼는 아니었다. 쇼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이제 기획된 측면에서 이야기할 텐데 쇼라고 하는데
기획됐다면 이렇게 좀 어설프게 돼가지고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 해프림 정도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늘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 풀릴까 이런 것들에 좀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압박을 받다 보니까 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쫓긴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도 이제 감정이 격해지니까 저렇게 사과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윤호중 원내대표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이게 뭐 주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언을 아이디어 해주거나 차원도 이런 건 아니고 아니었겠죠? 현장에서 아마 네. 즉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본인 감정이 북받쳐서 네.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무릎까지 듭니다. 꿇은 것도 전혀 계획이 없었던 그런 것 거다. 같아요. 제가 이제 주위 분들한테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럼 네.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으로 저는 뭐 좀 이해가 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부산의 오거돈 시장 피해자가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100%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2차 가해 또는 또 언론에서 이렇게 좀 과하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자체가 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저는 사회적 소모가 되는 측면도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얘기는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좀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9억 원에서 기준을 상향 조정하실 겁니까? 네, 의원님 그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 11년 전에 설정된 거라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시장에 또 잘못된 시그널로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우리 당의 문제보다도 외부에서 그 종부세 문제로 뭔가 우리 정부를 좀 흔들고 싶은 세력들. 저는 그 세력들이 계속 보이길래 그 세력들에게 그 세력들에게 한 말인데 뭐랄까요?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발언에 혹시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참패 후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반대 목소리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조금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가 이게 다시 또 없어지는 분위기인지 어떻게 좀 정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도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권 소속입니다만은 이제 불편한 이야기를 저도 좀 자주 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방향이 좀 더 폭넓고 좀 더 길게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문제는 첫 번째로 국토 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이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요 공급의 문제, 그다음에 또 세제의 문제 이것이 따로 떨어져서 한 번씩 막 엇박자처럼 나오는 경향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병훈 의원이 이제 불만을 표출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가 수도권이지만 경기 남부 쪽입니다. 경기도 광주 쪽인데 여기는 이제 좀 과거 옛날 도시들과 농촌 지역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 중에 한 곳인가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지방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도권들 사람들만의 이 종부세 인하 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 특혜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에다가 이 SOC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줌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또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또 세금은 낮춰주자. 우리 사회라는 게 재산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진적 세금 적용이라는 것은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병훈 의원이 저런저런 뭐 이렇게 좀 격한 반응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동산 문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계획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거는 뭐 안 하더라도 수요 공급과 세제 문제를 연동시켜 가지고 보는 그런 시각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종부세가 저는 제가 보기에도 일부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그전에 있던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는 수준으로까지 후퇴한다면은 이건 역시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우려도 해봅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 선거 참패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네네.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측은 뭐냐면 네. 이번에 그 서울 이 지도를 보면서 전부 국민의힘 색깔로 빨갛게 물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자신들의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강북이라든지 또는 이쪽 서남 쪽이라든지 서부권이라든지 이쪽도 전부 다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안 먹혀 들어가는구나. 옛날에는 강남과 강북만 갈라치면 됐다. 이런 게 민주당의 어떤 기저였거든요. 네. 배 아픈 것만 해결하면 된다. 강남 주택이 문제다. 강남에 집 산 사람들이 문제다. 네. 이렇게 어떤 문제를 특정 세력에게 전가시키면서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그런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갔는데 이번에 안 먹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에서 종부세라든지 종부세 완화라든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네. 이것을 다시 되돌려주려고 하는 뭐 지도부라든지 당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다. 이걸 계속 지속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 문제를 더 부딪히게 해서 그다음에 이 초병훈 의원이 표현하듯이 세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이 세력이 문제다. 즉 여전히 우리가 지금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이 갈라치기, 즉 어떤 문제 원인을 이렇게 특정 투기 세력으로만 집중하게 하면 네. 강북 다시 우리한테 돌아온다. 또 강남, 그러니까 서남권도 돌아온다. 이런 지금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이번 선거의 결과를 저는 오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최근 민주당 상황을 좀 보면요. 지난번에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도 그렇고 이번에 부동산 정책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강성 지지층 때문에 이 민주당 쇄신의 동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강성파로 분류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서병훈 의원이 이제 그런 전략적인 분은 아니시고요. 네. 전략적인 분은 아니시고 제가 말했던 이 균형 발전 논리라든가 또는 수도권에 대한 공정의 문제, 지방 사람으로서의 아마 그런 게 작동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쇄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현재적 시점에서 가까운 것부터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보통 논문을 쓰면 이렇게 하자면 처음에 목차를 정할 때 연구 범위, 네. 뭐 1년 안에, 6개월 안에 연구 방법, 내가 가장 주의했었던 서류부터 보자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당에서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여기 그 종부세 완화를 내놓는 분들이 뭔 거부터 꺼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금방 말씀하신 부동산 종부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보면 우리 투표할 때 경제적 이익적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익적 투표를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치기 전략이 근데도 해볼만 했어요. 경제적 이익과 배치됨에도 그건 뭐냐면은 부동산에 대한 공정의 문제, 평등의 문제, 정의론적 관점이 존재했던 거예요. 강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했네. 그것조차도 작동되지 못하게 했던 게 뭡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이었거든요. 네. 내로남불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그거보다 조금 더 멀거든요. 그럼 쇄신을 하려면은 부동산 내로남불부터 쇄신을 했어야 되는데 동료 의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자 그런 이야기 아무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저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부터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지금 네. 부동산 특위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종부세 완화나 양도세 완화 이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텐데 예.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종부세는 특히 지금 뭐 공시지가를 9억에서 한 12억 정도 뭐 제가 올린다는 얘기가 예측하자면은 있는데 뭐 어느 당 분위기를 순간에 좀 어느 전해주시면 순간 어느 어떻습니까? 정도의 절충선이 네.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정책이라는 것이 흔히 하는 경제적 이익관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투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12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그것보다는 그 정치에서의 투표의 문제는 내로남불이 예. 더 작동했기 때문에 5월 중에는 좀 예. 힘들까요? 이 세금 개편. 글쎄요 5월 중에 되지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 논의 자체는 뭐 속도를 내서 해본다고 하니까요. 뭐 발표는 중간중간에 있을 테니까 저희가 그렇죠, 네.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벌써부터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이야기가 불이 지펴졌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숙고 중이고 시간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다라는 반응이셨고요. 사면의 적기는 금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과를 구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일단 서병수 의원이 지적을 한 모습을 보셨고요. 네네. 함께.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 또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도 네. 청와대에 가서 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면론을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네. 또 김재섭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예.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 세 가지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그 전에, 그러니까 김재섭 위원의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르니까 앞에 두 개, 네. 즉 서병수 의원이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한 건 확실하게 탄핵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면은 나중 얘기. 사면이라는 네네. 부분은 사실 나중 얘기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거는 탄핵에 대한 이야기예요. 훨씬 더 나아간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탄핵 예. 얘기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 박형준 두 신임 시장의 사면 얘기는 이낙연 당대표가 올 초에 했던 이야기랑 별 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은 사면 얘기 거론할 때다. 자기가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나섰잖아요. 이유는 뭐죠? 지금 어쨌든 죄 여부 뭐 다 이제 떠나서 두 전직 대통령이 연로한 어떤 상황 그리고 병도 이게 일부 지병이 있는 상황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 통합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딱 이낙연 당대표의 이 인식과 거의 예. 대등하게 두 시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원론적인 사면의 그렇죠. 필요성에 근데 대한 이게 이야기. 뭉뚱그려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야 탄핵도 다시 언급하면서 지금 다 사면을 하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두 가지는 좀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사면이 진짜 되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면 사면이 도리어 안 된다. 사면은 당연히 민주당이라든지 반대 진영에서 사면이 이야기를 할 때 사면이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적으로 사면이 하게 된 계기는 김대중 후보가 당시 9월 달에 처음으로 사면론을 꺼내기 했어요. 물론 이전에 이해창 후보나 이인재 후보가 먼저 얘기했지만 그때는 반대했었거든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 김대중 후보의 사면론에 대한 그런 입장이 바뀌면서부터 출발이 돼요. 네. 그래서 당선인 신분으로 YS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 되는 형식이었는데 네. 이런 어떤 반대 진영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사실은 통합이 되는 것이지 이 같은 진영에서 사면론을 얘기한다고 해서 도리어 더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꺼내야 할 이야기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낙연 전 대표가 꺼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사면을 꺼낸 것은 이제 명분은 이제 정치적 통합인데 뉴 DJ 플랜 중도화 전략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꺼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 때문에 꺼내는 건데 이낙연 대표는 시점을 잘못 잡는 바람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상황인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면론 관련해서 제일 비판받아야 될 사람은 이제 서병수 의원이죠. 네. 서병수 의원은 만약에 사면 안 되면 서병수 의원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면 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면을 합니까? 사면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난 이후에 죄를 감하는 게 사면인데 네. 그런 측면은 서병수 의원 자체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도 불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탄핵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실제 국민의힘 안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서병수 의원이 돌발적으로 대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어떤 국회 본회의 질문은 당이 어느 정도는 어떤 내용인가를 미리 파악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내용이 만약 있을 때 지금 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당대회 직전이라 당 지도부가 무슨 각각 개별 의원들의 어떤 그런 그 질문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병수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사실상 이 당을 가장 많은 계파가 무슨 계파냐면 초선이에요. 초선이 제일 많아요. 56명으로. 101명 중에. 절반이 넘는 거죠. 그렇죠. 이 초선 의원들이 그렇다면 초선 의원들한테 직접 물었을 때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서병수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서병수 의원은
지금 자기 명분을 내세웠지만 자기 정치적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예측하자면 내년에 부산시장 선거 나가고 싶은 겁니다. 예. 부산시장 선거 나가기 때문에 이제 흔히 하는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지지층들이 덮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지를 받고 싶다 이런 뜻인 거고요. 네. 오세훈 시장하고 박영준 시장이 대통령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도 뭐 박영준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꺼낼 수 있습니다. 꺼낼 수 있는데 박영준 시장은 말을 꺼내놓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네. 네.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또 오히려 꺼냈어요. 네. 그 이야기 뭐냐면은 혹시나 모르면 나 데리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들한테 나 이 한마디 했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을 내세우지만은 결국은 다 자기한테 표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꺼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선거 이후에 여야 정치권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